대치동 스카이프시 교육 수리논술 팀장 이강호입니다. 자, 이 시간 OT 강의는 2024학년도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약수령 논술 모의고사 대비입니다. 자, 11월 19일 날 약수령 수학 논술로 이제 돼 있는데, 홍익대학교가 이제 수능 끝난 그 직후에 3일 뒤에 치르게 됩니다. 출제 유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출제를 하고요. 특히 교과서와 EBS 수능 교재의 연계율을 많이 높였고,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에 선택 과목 없이 수학 1과 수학 2에서 출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이제 국어나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한 개 영역 4등급 이내면 충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뽑는 인원이 이제 자연계열에서 과학기술대학, 이 단과대학에서 총 인원 122명을 약수령으로 모집합니다. 특히 이제 자연, 예능, 이제 자율전공학부 31명 등을 포함해서 이제 전기융합공학 12명,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뽑고 있어요. 자, 논술 90% 반영하고 내신은 10%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수령 논술고사 성적만으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올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의 논술 문제입니다. 자, 10점 배점인데, 두 양수 AB에 대하여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할 때 4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그럼 요 시계에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연립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 과정을 써주시면 되겠죠. 우선 첫 번째 조건에서 로그의 표현을 그 로그 하나로 통일해서 진수의 곱으로 변환하고, 두 번째 조건, 자, 이렇게 나타내고 그 조건을 통해서 4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면 되죠. 자, 학교 측의 예시 답안은, 자, 로그 3ab가 1이므로 ab의 값은 3이다. 그래서 요 값을 풀이하는 첫 번째 풀이는 요것의 곱셈 공식의 변환 공식에서 요 값을 이제 여기서 구해 놨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서 9의 제곱 빼기 이제 12, 그렇게 해서 6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 3차 당 방정식에서 이제 도함수에 활용해서 실근의 개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우선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이제 극대 극소의 값을 정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되게 하면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도록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지수 a를 제외한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 f'이 0이 되는 해를 구한 다음에 일단 증간표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두 그래프의 교점이 실근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세근을 갖는 이제 마이너스 a,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이 된 y equal 마이너스 a, 그 상수함수의 범위를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 답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f'의 값이 마이너스 2와 0일 때 각각 0이 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 왼쪽 부분에 f'의 부호가 양수이니까 원함수 요 3차 함수는 증가하고 여기서 극대점을 가지고 감소가 되었다가 다시 x가 0일 때 마이너스 1 극소값을 가지면서 이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곡선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a는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끼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식을 a로 바꾸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주어진 함수, 요 분기형 함수죠. 구간별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고, x가 0 이상일 때 3x 더하기 2라는 요 함수 gx에 대해서 자, 다소 복잡하게 이제 새롭게 구성을 했어요. 새로운 함수 gx는 자, t 곱하기 ft니까 여기 있는 요 이제 범위가 적분 구간에 따라 이제 이 주어진 식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궁극적으로 x 함수가 될 텐데, 이 취하게 된 x값의 범위가 0보다 작으면 요 식 하나로 그냥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0 이상의 값을 취할 때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여기에 t를 곱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t, 그 정적분 값은 구체적으로 상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0으로부터 이제 0 이상인 x까지는
이제 두 번째 그 함수의 식을 대입을 해서 TFT를 피적분 함수로 구한 다음에 또 계산을 이어가면 무난하게 이제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G-2를 계산하는 적분식을 세우고 값을 구하고 G3을 구할 때는 이 윗끝이 0보다 큰 부분이죠. 그래서 T가 0일 때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 적분, 그 다음에 0 이상부터 다시 3까지의 정적분을 따로 계산해서 두 값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 답안은 G-2는 이제 단일한 요 함수를 적용을 하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G3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TFT를 적분할 텐데 0까지는 이제 첫 번째 식을 대입하고 0부터 3까지는 두 번째 함수식을 대입해서 그 TFT를 구성한 다음에 역시 계산하면 34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수학 1이에요. 자, 삼각 방정식 이제 적용 문제인데 엄밀하게는 2차 방정식에 이제 요 실근에 관계된 문제죠. 자, 판별식의 부호가 0이 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거기서 도출이 된 삼각 방정식을 푸는 그런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요 식에 요 x의 일장의 계수가 짝수니까 4번의 d 공식을 써서 자, 요거의 반의 제곱, 그러니까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0이 되게 하는 요 세타. 그러면 차수가 낮은 코사인 함수로 통일을 하고 우선 코사인에 대한 이제 범위부터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이제 y 이퀄 코사인 세타와 거기서 구하게 되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x 그래프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요 두 값, 그 다음에 y가 1이 되게 하는 값은 여기 있는 이제 0을 구하면 그 특수각이 되겠죠. 자, 예시 답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면 됩니다. 즉 4번의 d 요게 0이 되니까 우선 요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곱관계식을 써서 코사인에 관한 2차식으로 이제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뭐 치환해도 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1과 코사인 세타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됨을 이용합니다. 그럼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든지 또는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경우. 우선 코사인 세타가 요 코사인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세타는 요 교점의 세타 좌표가 되죠. 자, 이 그래프를 이제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2, 4분면의 각,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4파이, 자, 그러니까 3, 4분면의 각. 그래서 세타의 값은 요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게 하는 요 범위에 있는 값은 0 라디안, 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세 개의 답을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5번은 이제 수열 문제인데, 두 종류의 등차 수열 AN과 BN이 있어서 A 수열의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B 수열 네 번째 항의 합이 11이고 A5와 B13이 20이다. 그렇다면 각 수열의 첫 항 두 개의 합은 얼마이겠는가? 자,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부터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반항을 이제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11이 A1 더하기 D1, 그다음 B1 더하기 3D2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수열의 공차를 D2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은 역시 첫 번째 수열, 첫 번째 등차 수열 A1 더하기 4D,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차 수열의 요 이제 항이죠. 그러니까 B1 더하기 12D2. 자, 그렇게 하면 B13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식을 변변 빼면 이 부분은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A1 더하기 B1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이제 15점 배점인데, 자, 실수 A가 있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인 그 X의 범위에서 주어진 요 함수, 이제 지수 함수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X승이 지금 반복돼서 나오니까 3의 마이너스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치환할 때 항상 조심할 것은 변역이 새롭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3의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감소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3보다 작은 값을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T는 3 이하이고, 자, 이 부분 T니까 마이너스 T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여기는 3 곱하기 t 더하기 2a. 요것의 최대값이 1이다. 그러면 이제 요 t에 관한 2차 함수에 이제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고 요 범위에서 최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자, t 범위가 아까 3 이상만 그려줘야 되는 거죠. 3 이하만. 그러니까 이쪽 왼쪽인데 지금 이제 요 t에 관해서 구성했을 때 2차 함수의 그 대칭축이 요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요 값을 t가 요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하면 여기에 식의 결과가 최대값 그게 1이 되게 하는 a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의 마이너스 x승이 t라고 놓고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위 t에 대한 2차 함수는 2분의 1일 때 최대값 요 식의 값인데 자, 최소값은 뭐 사실은 필요가 없죠. 최대값은 1이니까 자, 2a가 4분의 7, 즉 a가 8분의 7이고 이를 이용해서 최소의 값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니까 요 구간에 이제 경계에 해당하는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대입을 해서 2a 빼기 7의 값은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2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7번은 수학 2입니다. 자, 다항함수의 극한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요것은 다항식이니까 차수가 먼저 이제 검토가 되죠. 지금 요 첫 번째 조건 가로부터 자, 요게 x가 무한히 커지게 되니까 가장 높은 차수가 이제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fx의 최고차항은 x의 세제곱이고 최고차의 계수는 그 여기 이제 극한값 1이 돼야 되니까 1x의 세제곱 그 뒤에 이제 2차항, 1차항 이렇게 있다는 거 일단 써주고 그다음 이 부분은 자, 이거 조심해야 돼. f'x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이제 수렴하니까 f'1이 0이 된다는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다시 빼면 f'x 빼기 여기에 f'1 이렇게 쓰면 f'x에 다시 1에서의 미분계수가 6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2가 0이다 라는 것은 미정계수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추가 조건을 준 거죠. 자, 이런 예시 답안대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3차의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럼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3이 되고 2차식이죠. f'1이 0이어야 되니까 f'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요 나머지 인수에서 요 a를 직접 또다시 이제 극한 이게 약분이 되고 직접 대입하면 1 빼기 a가 2가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x는 3x제곱 빼기 3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취하면 원하는 3차식 fx가 나올 테고 적분상수 c는 마지막 조건 다로부터 2를 대입했을 때 2 더하기 c인데 그 값이 0이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x가 이와 같은 x의 세제곱 빼기 3x 빼기 2 이런 3차식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평이하게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해설 강의 잘 참고하셔가지고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자 모두 논술고사로 합격하시기를 바라며 요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